세종시에서 끝나는 거다 한다면 그림이 여기서 끝나면 돼요. 근데 이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김명희의 구리포천 민자고속 예, 그 지난 19일 날 이제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민자 사업으로 제2경부고속도로 통칭 서울 세종 고속도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뭐 요번에 급작스럽게 계획이 된 건 전혀 아닌 거고요. 2000년서부터 이 계획이 시작된 거고,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그 당시에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은 그 이제 근간이 되는 이 상위 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시작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교통 관련 그 정책으로서는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 그 다음에 도로정비 기본 계획, 전국 도로망 체계 재정비 이런 것들이 이제 2000년도서부터 정부에서 계획을 잡기 시작을 했던 거죠. 국가기관망 설치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2004년도에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 도로망 구상이 됐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실행 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그때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진행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예, 그 고속도로는 어차피 인구가 많아지고 사회가 발전하면은 이런 국가 기관망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건설은 해야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어떻게 건설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2009년도까지) 국토부의 분명한 공식 입장은 민자 사업은 아니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9일 날 발표를 하면서 갑작스럽게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죠. 그러면 2009년에서 2016년 지금 현재까지 오는 동안에 정부에서 이것을 민자 사업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한 적이 없었습니다. 검토한다라고 한 적도 없었고, 그런데 이번에 급작스럽게 민자 사업으로 한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고, 한간에는 굉장히 많은 억측들이 있습니다. 건설업체들이 민자 사업을 제안을 계속 해왔다라는 얘기도 있고, 총선용으로 급작스럽게 이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그런 여러 가지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부는 이제 분명하고 확실하게 처음에 재정사업, 정부 사업으로 계획했던 이 사업을 왜 갑작스럽게 민자 사업으로 발표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국민들한테 속 시원히 털어놓을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뭐 우리 구리 시민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구리 포천 민자고속도로가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토평들녘에 들어서는 인터체인지 이름이 남구리 IC입니다. 그 남구리 IC와 세종고속도로가 연결이 되는 건데, 그 연결을 위한 IC 때문에 우리는 가장 아끼는 토평동 한강변의 그 토평들녘을 수만 평을 희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구리 암사대교를 짓는다고 할 때, 건설한다고 할 때 또다시 그 진출입로 때문에 상당한 부지의 땅을 희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구리 시민들은 여태까지 정부 사업,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 모든 것을 양보하고 희생을 해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부가 구리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특히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구리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국토부는 이미 합의서를 통해서 예전에 구리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건 뭐 구리시와 경기도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뭐 이기주의에 의해서 나오는 발언이 아니라, 이거는 이미 국토부의 내부 지침에 따르던가 아니면은 지정학적 위치를 보더라도 이 도로의 명칭은 구리 세종 고속도로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뭐 구리 시민들이든가 아니면 경기도 구리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식적으로 이 도로의 명칭은 제2경부고속도로가 아니라 구리 세종고속도로로 확정되었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단 고속도로의 명칭은 그냥 마구잡이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법칙이 있고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국토부 장관이 고속도로의 명칭을 정하면은 그것을 국무회의에 안건 상정을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그 도로의 번호가 매겨지고 명칭이 정해져서 그 안건이 통과가 되면은 소위 그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이라는 게 발표가 되는데 그러면 명칭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칭을 정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가 어디를 지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고속도로의 시작점과 끝나는 점이 어디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거를 정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국토부의 고속국도 등 노선 번호 및 노선명 관리 지침 그러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르면은 그 지침에도 뭐 1조가 있고 2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그 제가 뭐 간단하게 이 11조 그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지침의 11조에 따르면은 고속국도의 노선명은 기점, 종점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점, 즉 시작점이 어디냐, 끝나는 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도로의 명칭이 정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구리 포천 민자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구리시에서 시작해서 포천에서 끝나기 때문에 구리 포천 민자고속도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침 법에 따른다라면은 이 세종고속도로는 구리시 즉 남구리 IC에서 시작해서 세종시까지 연결이 되는 그러한 129km짜리 고속도로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라도 구리 세종고속도로로 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리 세종고속도로 이 고속도로가 구리시에 미칠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구리시의 가장 큰 현안이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 아닙니까? 뭐 GWDC라고 부릅니다. 이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로 인해서 구리 포천 민자고속도로와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구리 세종 고속도로의 노선 선형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 고속도로가 처음 설계될 당시에는 노선이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구리시와 구리 시민단체 그리고 국토부와 이렇게 모여서 협의를 해서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를 앞으로 건설할 거기 때문에 그 건설 부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 도로 노선 선형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가 지금 토평동 토평들역 부지에 사업 부지에 들어서게 되면은 거기에는 무역센터나 뭐 컨벤션 센터 이런 것만 들어서는 게 아니라 배후 도시가 들어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디자인 산업에 필요한 제품들이 공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품들은 뭐 구리, 남양주, 가평, 양평, 포천, 경기 북부에서 모든 것을 소화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 남부권과 그다음에 충청권역, 세종시 권역에서도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이쪽 우리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로 집중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도로의 망은 우리 구리 월드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디자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대동맥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진취룸료 IC가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고 또 만들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리 시민들은 알토란 같은 부지를 굉장히 많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그 희생에 대한 보답을 해줘야 된다라고 서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현재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 사업 부지는 52만 평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국토부에서 그의 약 절반 정도 되는 25만 평 가량만 조건부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구리 월드 사업과 그 다음에 구리 세종 고속도로가 이것이 서로 만나서 상승 효과,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한다면은 나머지 약 27만 평 부지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가 조속히 그린벨트를 해제해 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 구리 시민들은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국토부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때로는 압박하고 우리의 주장을 펼쳐 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